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탄절인 오늘 각각 메시지를 내고 미군과 의료진 등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 시내 한복판에서 대형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통신장애가 생겨 일부 911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항공기가 발이 묶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고의 폭발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5분경 코찰라 구마일 지점에서 3.6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시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식당 종업원들과 저소득 가정들에게 총 620만 달러의 코로나 구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도로변 배수로에서 신생아의 시신이 비닐에 쌓인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로 넘쳐나면서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경고한 크리스마스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국발 항공편의 탑승객 전원을 미국 입국 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음성 판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에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트럼프 측 변호인 시드니 파월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접촉을 백악관 참모들이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일련의 혼란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업무 복귀 결정 후 폭풍이 공수처 출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내일 LA 지역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 68도, 밤 최저기온 51도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은 성탄절인 오늘 각각 메시지를 내고 미군과 의료진 등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군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전했고 바이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듬는 데 주력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우리의 모임이 과거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느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신이 우리의 삶과 나라에 주신 풍부한 축복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아내와 나는 당신과 가족이 평화와 기쁨, 건강, 행복을 바라지만 올해는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며 이 희망의 시기에 공통적인 인간애와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평소 크리스마스 이브 때면 25명까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올해는 대유행 탓에 취소했다면서 우리는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게 필요하고 올해는 가족 모임 규모와 여행 제한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날 새벽인 오늘 새벽 이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에서 대형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차량 한 대가 폭발해 수십 채 건물이 파손되고 사람들이 대피했는데요. 이 수사당국은 고의 폭발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시각 성탄절 아침 6시 반쯤 중동부 테네시주 내슈빌의 시내 한복판에서 차 한 대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 주변 건물 수십 채가 부서지고 불탔습니다. 또 폭발 당시 현장에 도착해 있던 경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Right now we can report we've made 3 transports to area hospitals. None of those transports at this point are critical. 내슈빌 경찰은 폭발 30분 전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RV 차량에서 수상한 장치를 발견했고
위험물 취급반을 요청한 뒤 주변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테러와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he police department, its federal partners, the FBI, ATF, are conducting a large-scale investigation to this point. We do believe that the explosion was an intentional act. 수사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또 다른 폭발 장치가 있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We don't feel there's any concern in the downtown area of anything else right now, but we are doing it as a precaution just to search with our bomb dogs. 미국 언론들은 제프리 로젠 법무장관 대행이 법무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수사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오늘 오전 내슈빌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캠핑카 폭발로 인해 내슈빌 지역 통신이 두절돼서 한시적으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로 인해 내슈빌 다운타운 관광지, 식당, 상점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폭발로부터 멀리 떨어진 AT&T사의 건물도 폭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T 측은 내슈빌 통신 중앙국 빌딩을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들이 폭발의 피해를 입었다며 성명을 통해 내슈빌과 인근 지역의 통신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T&T 측은 중부 테네시와 켄터키, 내슈빌의 볼링그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통신 주저를 공지했습니다. 머프리로버로 크녹스 카운티의 경찰서는 폭발로 인한 통신 주절로 911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국은 폭발로 인한 통신 문제로 인해 내슈빌 국제공항의 항공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내슈빌의 차량 폭발이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인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LA 카운티에 넘쳐나는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해 카운티 내 병원의 응급실 병상 또한 포화 상태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 12시 25분경 코찰라에서 9마일 지점에서 3.6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로컬 뉴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면서 LA 카운티에 넘쳐나는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해 카운티 내 병원의 응급실 병상 또한 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 자녀 중환자실 병상은 0%에 이르렀으며 응급실의 경우 위독한 환자들이 앰뷸런스에서 8시간을 대기해야 응급실 병상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 측은 주민들에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며 또한 보험사들에게 상태가 위독한 환자의 경우 이전 진료 기록을 확인해 폼으로 작성 후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LA 카운티 내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않으며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무시하며 모임을 가지는 것이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운티 내 병원들은 이미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환자들로 포화 상태라며 만일 현 상황에서 환자들이 더 늘어난다면 병원에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25일 오후 12시 25분경 코찰라에서 9마일 떨어진 곳에서 3.6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인디고에서 14마일 지점, 라퀸타에서 18마일 지점, 팜 데저트에서 21마일 지점, 29팜즈에서 23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열흘간 인근 지역에서는 규모 3.0 혹은 그보다 강한 지진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2분경 NIM에서도 강도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오렌지와 플라센티아 인근과 플로튼에서 1마일 지점, yor바린다에서 2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열흘간 인근 지역에는 규모 3.0 혹은 그보다 강한 지진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 관할 올림픽 경찰서를 지키기 위한 한인들의 서명운동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이 한인 좌니 시의원을 비롯해 LA 시의원 5명이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선 가운데 시의원들과 한인 5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대규모 화상회의가 열려 한인사회의 요구를 시의회에 전달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29일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LA 시의원 5명과
50여 개 한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 화상회의에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비롯해 12지구 조니 시의원, 1지구 길 세디오 시의원, 13지구 미치 오페럴 시의원, 7지구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 등 5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회의에는 LA 한인회,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50여 개 한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시의원들에게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전달하고 올림픽 경찰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 경찰서 지키기를 위한 서명 캠페인에 동참하는 한인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LA 한인회와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각각 개설한 서명 사이트에서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서명을 한 한인 등 주민들은 8,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번 주말까지는 10,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시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식당 종업원들과 저소득 가정들의 총 620만 달러의 코로나 구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주민들과 독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금한 코로나 구제기금 총 620만 달러를 지난 22일 10,000명의 저소득 가정과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이 급감한 식당 종업원 4,000명에게 전달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실이 주도한 이 구호 기금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식료품 무상 지원 프로그램과 식당 종업원을 위한 긴급 구제 기금으로 모두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5에서부터 수백 달러 또 그 이상의 돈을 기부해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저소득 가정과 식당 종업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기부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무상 지원 프로그램은 익명을 요구한 한 독지자가 300만 달러를 쾌척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 구호 기금입니다. 시장실은 이 기금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 가정 10,000가구에 각각 $300씩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에 $300를 기부한 독지가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구호 기금인 식당 종업원을 위한 긴급 구제 기금도 주민들의 모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신청자들 중 자격 요건을 갖춘 4,000명에게 1인당 $800가 무상 지원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했던 아시아계 정치인 앤드류 양이 뉴욕시장 출마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는 한인 2세 사업가인 아트 장 씨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장직을 놓고 한인 등 아시아계 후보들 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앤드류 양이 뉴욕시 선거자금감독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의 공직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선거 보조금 관리와 함께 각 후보의 선거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등을 감독하는 독립기관이 바로 선거자금감독위원회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티핑포인트 파트너를 창업한 한인 2세 아트 장 씨도 지난 17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근 뉴욕의 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단체가 755명의 민주당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은 17%의 지지율로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을 단번에 제친 셈입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1년 새해부터는 프리웨이는 물론이고 일반 도로에 정차된 비상 차량들 주변에서 서행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벌점이 강화되는 등 새해 가주 운전자들의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새로운 법안이 발효됩니다. 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내년에 발효될 새로운 교통법규를 소개하고 운전자들의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되어 위기에 처한 아동을 구조하는 경우 무단 침입 또는 차량 손상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책임에서 면제가 됩니다. 이 법안은 6세 미만 아동이 현행법에 따라 12세 이상 감독 없이 고통, 장애,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추위, 더위, 환기 부족 등 위험한 상황 속 차량에 홀로 방치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주내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동 감속법이 새해 1월부터는 일반 로컬 도로에서도 적용되고 해당 응급 차량 범위도 확장이 됩니다. 이 기존 법규에는 소방차나 법 집행 차량만 해당됐지만 새 법안이 명시한 응급 차량에는 구급차, 견인 트럭 및 고속도로 작업 가주 교통국 차량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불법으로 현재도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36개월 이내의 같은 행위로 재차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가 됩니다. 지난해 이미 서명된 이 법안은 운전 중 핸드프리 장치 없이 휴대폰을 들고 통화나 문자 메시지, 18세 미만 운전자 휴대폰 사용 등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가 36개월 이내 두 번째로 위반을 하게 되면 운전자 기록에 벌점이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및 기타 대규모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케빈 뉴섬 주지사가 승인 당일인 지난 9월 29일 발효된 법규로 승인받은 응급차량은 비상사태 상황에서 하이로 경고음을 사용해 대중에게 대피를 알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하이로 경고음 관련 주전체 규정을 개발 중으로 전통적인 사이렌과 다른 독특한 소리로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샌디에고 카운티 캠프 펜틀턴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천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샌디에고 카운티 해병대 군기지 캠프 펜틀턴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크리스마스 이브날로 넘어가는 밤사이 인근 지역 주민 7천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까지 이번 산불로 인해 3,000에이커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산불은 경사가 깊은 지형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LA 한인타운 도로변 배수로에서 신생아의 시신이 비닐에 쌓인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경 신고를 받고 한인타운 뉴햄프셔 애비뉴와 7가로 출동한 경관들이 비닐에 쌓인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생아의 시신은 발견 당시 비닐에 쌓여져 거리 배수로에 놓여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정확한 아이의 나이와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아이의 엄마도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출산 뒤에 절박한 상황을 맞은 부모들은 가주법에 따라 출산 72시간 이내에 어느 소방국이나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알리며 더 이상 무고한 아이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은 방지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예산안 미확정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골프장을 찾아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말 연시를 보내기 위해 지난 23일 자신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코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골프장을 찾은 것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행을 앞두고 미국인을 위해 쉼없이 일할 것이고 스케줄에는 많은 회의와 전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딴 골프장행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한 재확산 속에 의회가 어렵사리 마련한 예산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21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과 연방정부의 2021 회계년도 예산을 담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를 한 뒤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개인에게 지급키로 한 코로나19 지원금을 현행 최고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이 28일 고갈되기 때문에 29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합니다. 미국은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해 역대 최장인 35일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과 함께 의회가 임시 예산을 편성해 이를 막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법안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현금 지급과 실업급여 추가 지급, 강제 퇴거 보호 조치 등이 중단됩니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하기 위해 하원이 28일, 상원이 29일 회의를 각각 소집해놨지만 이후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에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트럼프 측 변호인 시드니 파월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접촉을 백악관 참모들이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웰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근 백악관 회동 이후 트럼프와 통화하거나 소통하는 것이 차단됐다며 듣자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 회의에서 선거 캠프 법률팀의 전 고문인 파웰을 선거 사기 의혹을 맡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는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물론 파월과 최근 사면을 받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 등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파월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메도스 실장과 패시 펄론 백악관 법률 고문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 파월 등이 제기하는 음모론에 대해 백악관 참모들이 반박하는 등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거의 모든 참모진은 파월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은 인터뷰에서 그가 18일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 특검 제안을 받았는데 이후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파월은 발언은 그가 더는 대통령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백악관 고위 관리들에 의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가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할 선거인단을 확정했음에도 여전히 불복을 이어가고 있으며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선거 결과 뒤집기 소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67년 만에 여성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AP에 따르면 랜디 모스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는 여성 사형수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 집행일을 1월 12일로 잡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몽고메리는 2004년 12월 미주리주에서 임신한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몽고메리는 이달 8일 형 집행 예정이었지만 감형을 추진해오던 변호인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사실이 알려진 뒤 법원에서 형 집행 연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몽고메리의 형이 집행된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953년 보니 헤디 이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교정당국은 이후 몽고메리 사형 집행일을 1월 12일로 변경했지만 모스 판사는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집행일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정당국에 몽고메리의 형 집행일을 다시 정할 권한이 생기는 날은 1월 1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사형수는 최소 20일 이전에 형 집행 날짜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일을 재조정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로 잡힐 공산이 큽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 정부도 사형을 중단할 것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다면 사형 집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사형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대변인 발언을 전하면서도 취임 즉시 중단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국발 항공편에 탄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입국 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음성 판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 내 코로나19 변종 확산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만 해도 영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미국도 영국발 입국 제한 조치의 가세함에 따라 다른 나라의 정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5%대의 전염병 감염, 두 자릿수 빈곤율, 메이저리그 관중 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은 미국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AP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충격적인 숫자의 물결에 잠겨버렸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한 연말 연휴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1,865만 명으로 3억 3천만 명 수준의 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사망자는 32만 9천 명으로 0.1% 수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확진자의 23%, 사망자의 19%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가을 한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13%가량인 2,700만 명이 직전 한 주간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의 4배 수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조사에서 미국의 빈곤율은 11.7%로 작년보다 2.4%포인트 늘었는데 이는 60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습니다. 다른 조사에선 1,200만 명이 내년까지 평균 $5,850의 월세와 공공요금을 체납할 것이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AP에 따르면 지난 1월과 대비한 취업률은 저소득 노동자가 20.3% 감소한 반면 고소득 노동자는 0.2% 증가해 소득계층 간 대조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문을 닫은 중소기업 비중은 28.8%였습니다.
미국 내 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로 넘쳐나면서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경고한 크리스마스 악몽이 현실화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코로나 누적 환자 200만 명을 넘긴 캘리포니아주에선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치를 넘으며 사망자가 속출했고 테네시 등 남부 6개 주는 겨울철 대유행의 새 진원지로 떠오르며 환자가 병원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의 어제 기준 코로나 사망자는 148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6,500명을 넘었고 이 중 19.8%가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성명을 내고 10분 간격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 환자 수는 다음 주 7,500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려드는 환자의 캘리포니아주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0%로 떨어졌고 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의료 붕괴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크리스마스는 결코 조용한 밤이 아니라면서 보건관리들이 경고한 깜깜한 겨울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국가들이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 유럽 각국은 백신에 희망을 걸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부가 예고한 대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은 EU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27일부터 29일 사이 27개 회원국은 준비되는 대로 백신 접종을 개시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27일에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각지의 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초저온 상태로 전달해야 하는데 여건에 따라 하루 이틀 더 걸리는 국가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1차 보급 물량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회원국에 공정한 조건으로 배분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As we have promised, this vaccine will be available for all EU countries at the same time, on the same conditions.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확인된 두 번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백신 효능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highly concerning because it is yet more transmissible and it appears to have mutated further than the new variant that's been discovered in the UK. 백신을 공동 개발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능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이와 함께 일단 EU 국가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접종을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전 국민 접종이 끝날 때까지 각국이 균등한 백신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일련의 혼란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혁 작업의 완수를 위해 검찰과 법무부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머지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 혹은 참모진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뜻하지 않게 전국 갈등과 혼란이 깊어진 데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제거하면서 이미 한 차례 사과한 데 이어 검찰총장 징계례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법원이 징계 효력을 중지한 다음 날 다시 한번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직접 나선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난 위기 상황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더는 갈등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며 메시지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갈등 정국을 거치며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처음 40%선 밑으로 떨어지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백신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은 청와대로선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조만간 2차 개각과 참모진 개편으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회복을 주문한 만큼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부터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안정이 시급한 만큼 시기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일련의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로 여론을 다독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교체폭이 클수록 후임 인사 지명 과정에 또 다른 논란이나 갈등이 불거질 여지도 늘어나는 만큼 문 대통령의 연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지도부,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 체계와 삼권 분립의 무지에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YTN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징계 사유를 부정한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가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법원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만큼 검찰개혁을 강력히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TF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공수처 출범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법원 개혁까지 주장하는 당내 강경론도 있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엄중한 비위 내용 자체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결정문 안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 체계와 삼권 분립에 대해 무지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법원은 절차는 물론 징계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법사위원까지 긴급 소집해 한다는 것이 고작 혹세 무민입니까? 국민의힘은 또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사과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분노입니까?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일으켜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원 결정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분위기는 한마디로 동상이몽입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라는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향후 외교 문제로도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습니다. 주미 우리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 급에서 국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도 관련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정부의 이런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했고, 일부 영국 의회 의원은 법안 공포를 제고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유엔 북한 인권보고관은 국제 인권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YTN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애둘러 나타낸 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분명히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의 여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아직 정부 간 공식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남북관계와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앞으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금강산 지구 독자 개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 측 관심을 환기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실제로 금강산 일대에 있는 한국 측 자산 철거에 나설 가능성도 커 한국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미간을 찌푸리며 금강산 지역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던 김정은 위원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이번에는 내각 총리가 찾아 독자 개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관광지구를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식으로 건설함으로써, 하지만 북한이 외부 도움 없이 금강산지구 개발에 나설 거라 기대하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난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수건 사업인 원산 갈마 관광지구는 2년 가까이 완공이 지연되고 있고, 지난 10월 완공하기로 했던 평양 종합병원도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북측의 행보가 우리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 건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금강산 관광도 10년 동안 193만 명 갔는데 거의 100%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금강산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 고객은 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마식령이나 원산갈마는 대규모의 투자는 내수용이 아니에요. 모두 외자 유치이기 때문에 관광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이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북 제재로 과거와 같이 대량 현금이 오가는 방식의 금강산 관광이나 투자는 불가능한 만큼 북한이 실제로 독자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외화벌이 수단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기댈 곳은 외국인 관광객뿐이다 보니 코로나 상황만 개선되면 금강산과 원산 갈마, 나식령 스키장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내외 조건이 여의치 않기는 하지만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독자적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강산 지구내 우리 측 자산을 동결 몰수한 북한이 향후 별다른 협의도 없이 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도 북측의 의도를 분석하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이 몸속에서 크기가 가장 큰 장기로 호르몬 등 각종 물질을 가공, 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물이나 술 등 기타 독성 물질 해독, 담즙 생성, 면역기관으로서 역할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치기 쉽습니다. 간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로, 소화불량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간 기능을 돕는 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배추입니다.
이 양배추는 글루코시놀테이트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타민 C 등과 함께 해독 기능을 하고 있어 이 간의 독소 배출을 돕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대 연구팀에 따르면 배추와 채소는 간의 독소 배출뿐 아니라 지방 흡수를 줄여 지방간을 막는 데도 좋습니다. 배추와 채소와는 양배추 외에도 브로콜리, 배추, 컬리플라워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이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셀레늄 성분은 간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당 대사를 촉진하고 간의 피로를 해소합니다. 항암, 항균 작용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셀레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해독 작용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마늘을 먹을 때 알리신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다지거나 으깨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강황입니다. 이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은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 생성을 촉진해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간 세포를 강화하고 독소를 해독해 유익한 물질로 전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를 생성해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하루에 80mg씩 4주 동안 섭취한 사람은 간 손상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추입니다. 이 부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 제거와 간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군이 많아 몸에 쌓인 피로를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항염증, 항산화 작용에 효과적이며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질이 따뜻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 헬스 소식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국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인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차별 없는 공급을 재차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발표한 성탄 메시지 및 강복을 통해 백신은 인류 모두에게 제공될 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시장 논리와 백신 특허 관련 법이 인간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대한 특별한 배려를 촉구했습니다. 또 폐쇄적인 국가주의가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려는 인류의 뜻을 방해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면서 경쟁 대신 협력을 통해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국가와 인종, 종교들을 초월한 형제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 코로나19 생태계 위기와 심각한 경제, 사회적 불균형이 더 악화하는 현 시점에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형제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이는 미사여구나 추상적인 생각 또는 모호한 감정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인종, 종교가 달라도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규정했습니다. 이날 성탄 메시지 낭독과 강복은 성 베드로 대성당 2층 중앙에 있는 강복의 발코니가 아닌 성당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코로나19 1일 신규 사망자가 5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일 신규 사망자는 잉글랜드 지역만 집계한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다른 지역은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 별도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사망자는 이날 기준으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서 결정적 기여를 한 연구진의 오류 배경에는 이탈리아 제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의학계 및 정부 관계자, 학술지 논문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옥스퍼드대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70%에 달한다고 지난달 발표하면서 개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옥스퍼드대 발표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연구진 실수 탓에 1회 접종분의 절반만 투여했더니 오히려 면역 효과가 90%에 달했고 온전히 1회분을 투여했을 때는 면역 효과가 62%였다는 점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임원이 이를 두고 행운이었다고 자평한 것도 뒷말을 낳았습니다. 이 당시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실수한 경위를 두고 의문이 남아있는데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구진이 투여량을 절반으로 한 것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제약사에 의뢰해 만든 백신 물질을 불친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의 영향이 크리스마스를 지나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일요일인 오는 27일 밤에서 28일 사이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 내일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이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1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70도, 밤 최저 기온 5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밤 최저 48도, 그리고 LA 지역은 밤 최저 48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 큰 추위 없겠습니다. 이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로 어제보다 좀 높고요. 이 낮에는 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방은 오후에 공기가 탁하겠고 당분간 포근한 날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